자, 수열. 수열. 숫자의 규칙적인 나열이라는 단어의 이게 축약형이죠. 단어를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요새 그런 말 쓰지도 않지만 옛날에 버스 카드를 뻑카라고 부르던가 뭐 이렇게 줄여서 말하듯이 얘는 수의 규칙적 나열을 의미해서 맨 앞에 있는 수와 맨 끝에 있는 열을 딱 한 거예요. 수열. 여기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이나 어떤 특정한 숫자를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 이거를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가령 이런 식으로 숫자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고 치면 내가 규칙성을 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모가 1씩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초등학교식은 이렇게 했죠. 여기에 네모칸을 쳐놓고 여기가 6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맞추면 이 네모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세요. 그럼 뭐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걸 수열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규칙은 내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인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1, 4, 그 다음에 9, 16, 25, 거기다 네모칸, 그 다음에 49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64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이거 지금 어떤 숫자들이 배열되고 있는 거예요? 제곱이죠. 배수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여기 5의 제곱. 그 요 안에 들어갈 거는 36, 6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런 걸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빨리 찾아내는 게 급선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걸 실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규칙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뒤에 가면. 그래서 이것이 수열의 근본적인 원리인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어떤 공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의 대상을 확 줄여서 일단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배우는 거는 딱 두 개만 선택을 해서 배워요. 하나는 등차, 또 하나는 등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왜 하필 등차와 등비만을 배우느냐? 등차라는 말은 차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두 숫자의 차이값이 똑같은 걸 등차라고 부르고 등비는 두 숫자의 비율이 언제나 똑같은 애들을 등비라고 불러요. 그럼 왜 하필 뺄셈하고 나눗셈이냐? 수의 변화를 인지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숫자를 뺐을 때 인지를 할 수 있고 두 숫자를 나눠봤을 때 인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와 오늘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수의 변화를 인지하는 수단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저기 있는 뺄셈하고 나눗셈. 어제 과자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600원으로 됐어요. 과자값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올랐죠. 얘는 올랐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런데 어제 500원인 게 오늘 400원이 됐어요. 그럼 얘는 내린 거죠. 어제 500원인 게 오늘 500원이에요. 그럼 얘는 그대로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낮은 값이 오늘 값에서 600에서 빼기 500을 했을 때 0보다 크면 증가했다. 또는 이 숫자가 더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뺐을 때. 두 숫자를 뺐을 때 400에서 500을 뺐을 때 이게 음수가 나오면 감소라고 불러요. 줄어든 거죠. 즉 뺄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수의 변화를 인지해요. 근본적으로. 또 그것이 뺄셈이 원활하지 않을 때 두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첫 번째 수단은 뺄셈이지만 두 번째 차선책은 뭐냐면 나누기를 해봐도 됩니다. 나누기를 해봐도 돼요. 얘랑 얘를 나누는 거예요.
600에서 500으로 나눠서 1보다 작아지면 분모가 커서 1보다 작으면 얘는 증가하는 거죠. 오늘 값이 더 큰 거니까. 이해됩니까? 얘는 400에서 500이 됐으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죠.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나누기를 해서. 즉 뺄셈하고 나눗셈이 수의 변화를 인지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된 거야. 그 근본 시스템이 뺄셈과 나눗셈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는 수열을 우리가 그 두 개만 딱 집어서 디테일하게 공부해보자가 이제 이번 파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 하필 등차와 등비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수열에서 일반적인 거를 일단 한번 단어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수열에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나오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한자어긴 한데 얘네들 표시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숫자를 A1, 두 번째 숫자는 A2, 세 번째 숫자는 A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제1항, 제2항, 제3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이 쭉 가서 이 n번째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n항 또는 n번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n이라는 건 일반화시켰다는 얘기죠. n에는 1, 2, 3, 4가 들어가면 첫 번째 항도 될 수 있고 두 번째 항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 n항 다음의 숫자는 n 플러스 1항 다음은 n 플러스 2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수열의 항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태윤이 이해돼? 지금부터는 그냥 처음부터 여기 있는 애들 두 명하고 똑같이 듣는 거니까. 자, 이때 이 n번째 항이 매우 특별한 애예요. 왜 그러냐면 A에는 의미를 두 가지를 가져요. 첫 번째, n번째 항이라는 의미도 갖고요. 이 자체로서. 그 다음에 이 n에다가 내가 1을 넣던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값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의 제일 중요한 규칙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A. 그 무슨 말이냐? 잠깐 좀 전에 봤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를 볼까? 그럼 얘는 n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n분의 1이겠죠. 왜? 첫 번째 항은 분모가 1이었고 두 번째 항은 분모 2이고 세 번째 항은 분모 3 이렇게 되니까 n번째 항은 n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를 A에는 n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n번째 항이 n분의 1로 생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수열의 규칙 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왜?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n에다가 3을 적용하면 A3이 되고 그것은 n 값에다 3을 넣었다니까 3분의 1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100번째 숫자를 내가 궁금해한다? 그러면 A100이라고 집어넣으면 그 숫자가 100분의 1이라는 것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n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면 규칙성 자체를 나타낸단 말이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번째 항이라고도 하고 규칙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얘를 일반화했다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A에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 n번째 항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요. 일반항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일반항으로서의 의미는 규칙성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수열이. 따라서 AN을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AN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가 될 텐데 그 AN을 왜 찾으라고 자꾸 하느냐? 규칙성을 찾아보라 이 뜻이에요. 수열에서. 근데 그 수열이 규칙성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근본적인 의미는 뭘지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 뭐를 뜻하는 거냐?
이게 정이에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표시를 하면 이웃한 얘랑 이웃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둘 사이의 차이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될 거고요. 그 차이가 여기랑 이웃했죠? 둘 사이의 차. 이 값이 똑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걸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때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 D라고 불러요. D는 디퍼런스의 약자예요. 차이. 그러면 요건 잠깐 머릿속에 지우고, 요거는 요 값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 다음번에 나오는 숫자는 이 숫자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이 뜻이야. 그러면 나옵니다. 그걸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 다음에 나오는 항은 이놈한테 일정한 숫자 d를 더해주면 나옵니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등차수열을 보면 이런 애입니다. 1, 3, 5, 7, 9 이런 애들이 등차수열이에요. 잘 볼까요? 왜 등차가? 얘랑 차이 얼마입니까? 2죠. 얘랑의 차이도 얼마예요? 2예요. 이게 공차예요. 얘랑 차이도 2예요. 얘랑 차이도 2죠.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다 똑같이 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고 일반적으로. 물론 이건 이제 가장 단순한 등차수열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때 여기 어딘가에 an이 있잖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때 이 an을 구하면 이 수열의 가장 특징적인 규칙을 내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가 첫 번째 숫자죠. 얘는 두 번째 숫자예요.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자를 가려면 공차 d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숫자에서 세 번째 숫자를 가려고 해도 공차 d를 더해줘야 돼요. 다시 또 더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숫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가려면 한 번만 더해주면 되지만 첫 번째 숫자에서 네 번째 숫자까지 가려면 d를 몇 번 더해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즉 여기에 어떤 an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다이렉트로 가려면 공차를 몇 개 더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n-1개를 더해줘야 되죠. 왜? 두 개일 때 한 개 더 있고 세 개일 때 두 개 더 있고 네 개일 때 세 개 더 있죠. 즉 자기가 나타내는 숫자보다 한 개 더 적게 더하면 나오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표현이 너무 빨라? 바로 얘기해야 돼. 따라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즉 규칙성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숫자에다가 자기 자신의 숫자보다 하나 더 작은 공차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1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공차는 얼마였어요? 지금 2였죠?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n-1에 곱하기 2.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2n-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얘가 n번째 숫자이자 동시에 얘가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생각해볼까요? 요 9 몇 번째 숫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숫자죠? 다섯 번째 숫자니까 9라는 것은 다섯 번째 숫자예요. 이 규칙에다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숫자는 9라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를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규칙성을 찾아냈으니까. 내 말 이해됐을까? 네, 이걸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차수열을 매번 얘랑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거 번거롭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좀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미리 전개를 해보면 얘의 특징이 보인다 이거죠. 얘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D 곱하기 N 맞죠? 플러스 A1 빼기 D 이렇게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얘죠. 앞이 항상 뭐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의 1차식이다. AN은 n의 1차식으로 나온다. n의 1차식. n 제곱 이딴 거 없잖아. 맞지? 왜 또 어디가? 여기 지금 n의 제곱이나 n 세제곱 이런 게 나오지도 못하는 구조잖아. 없잖아요. 여기까지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나한테 얘기해줬잖아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하면 되지 않냐. 그럼 여기서 n 제곱이나 n 세제곱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 애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항상 뭐야? n의 1차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그 1차식이라고 했을 때 n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뭐야? 항상 공차가 되는 거죠. dn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잠깐만. 여기서 내가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입니다 하면 바로 얘를 통해서 AN은 그러면 공차 2에다가 n을 붙이고 2n으로 시작할 거다 이거죠. 언제나 2n으로 시작할 거다 이거.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수항은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첫 번째 항 2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가 뭔지만 찾아내면 된다 이거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2가 되겠지? 2가 됐는데 거기다 뭔 짓을 해야 1로 만들겠어요?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뭐 어디서 복제이 걸리는 거야? 조금 빨랐어요. 첫 번째, 이 공차 2를 갖고서 2n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태윤아, 서서 들어. 지금 맨 처음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면 안 돼. 2n으로 시작하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숫자랑 공차를 빼라. 이렇게 해서 영어 빼기 영어 해서 이렇게 쓰라 이 뜻인데 나는 그렇게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외울 게 더 늘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숫자는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지.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즉 A2를 만들 때 여기에 2를 넣었을 때 2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2에다가 뭐를 해야 여기가 결과물이 1이 나올 거냐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네. 결과물은 1이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뭔 짓을 해야 돼요? 빼기 1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끝난다고. 그러면 일반항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진다 이거야. 똑같이.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연습 한번 해보자. 일반항 만드는 거. 자, 보기 2번 봐봐. 몇 페이지예요? 285페이지. 첫째 항이 19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만들어봐라 이 뜻이에요. 일반항 어떻게 만든다고? AN은 공차의 n 곱하기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할 거고 그 뜻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할 거고 첫 번째 숫자가 19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숫자에다가 n이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짓을 해야 19로 만들어질 거냐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내 말 이해돼요? 얼마예요? 플러스 22를 해줘야 19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만든다 이거야. 이게 끝이라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만들어 보래. 10, 6, 2,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능해. 이렇게 가능해. 자, 얘 첫 번째 항은 10이죠. 그 다음에 공차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마이너스 4씩 한 거죠 지금. 마이너스 4씩. 이해됐어요? 정상 이해돼? 네. 그럼 AN은 어떻게 돼? 공차에다가 n 곱하면 되는 거야. 일반은 항상 이렇게 시작한다고. 등차수열. 거기서 뭔 짓을 해야 플러스 10이 만들어질 거냐 이거지.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그럼 여기 얼마야 돼? 플러스 14 이렇게 만든다. 태연이 이해돼? 반대로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AN이 2n-3이라 할 때 이번엔 거꾸로 반대로 첫째 항과 공차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됐죠. 공차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라고. 얘 2라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잖아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 끝.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5-4에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5라는 뜻이잖아요. 5-4n은 맞죠? 자, 공차 D는 얼마입니까? n 앞에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4n.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죠. 네, 끝.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거를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갖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번거롭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n의 1차식으로 생겼다. 언제나 등차수열 일반항은. 그런데 그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곧 뭐다? 공차 값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걸 갖고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 이걸 풀어볼 수 있다 이거야. 1번인데 다섯 번째 숫자가 8이고 여덟 번째 숫자가 26인 등차수열이 있을 때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규칙성을 찾으세요. 이 뜻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거를 풀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A5에서 A6을 거쳐서 A7을 갔다가 A8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기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죠. 그럼 A5에서 D를 더하고 여기서 다시 D를 더하고 여기서 다시 D를 더했으니까 여기서 8까지 가려면 5에서 8까지 가려면 공차를 3번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A8 빼기 A5를 하게 되면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면 결과물이 뭐라는 거야? 공차의 3개짜리죠. 공차 3개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계산할 거냐? 8에서 5를 빼면 3이죠. 공차 3개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5와 8이 아니라 가령 A11에서 A2를 뺐어요. 그러면 공차 몇 개 나와요? 9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11 빼기 2.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3D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공차 3개는 26에서 8을 뺐으니까 얼마예요? 18이죠? 따라서 D는 얼마? 6이죠? 그러면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뭐로 시작해요? 6n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6n으로 시작하는데 이 뒤에 숫자가 아까 뭐였어? 내가 왜 이걸 싫어하냐면 A1 빼기 D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하잖아. 공식에서. 그럼 항상 나는 A1을 알아야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난 그게 싫다고. 이해됐어? 왜 맨날 A1을 알아야 되는데 A1 몰라도 된다 이거야.
여기서 A5라는 숫자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태연, 또 진짜 삼각함수를 못 들어서 그만큼 손해를 봤으면 수열은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 오늘 첫날인데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가도 5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30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30이 만든 거에서 8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럼 얼마를 빼야 돼요? 22를 빼야 되는 거죠.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예요. 6n-22.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8 집어넣어서 6, 8에 48이죠? 48에서 22가 얼마야? 26이죠? 26 나오고.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항이 2이고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면 이것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이걸 빼면 A10에서 A4를 빼면 공차가 몇 개 나온다고? 6개 나온다.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따라서 공차 D가 마이너스 2지. 공차 D가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AN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한다. 일반항은. 여기까지 됐죠? 그거에서 네 번째 숫자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6을 해줘야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죠? 아니 플러스 2네? 쏘리.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0이겠죠. 여기까지 네, 이게 내가 찾는 일반항이다 이거야. 어려워? 할만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요거 여러분들 잘 까먹지 말고 갖고 있다가 하시고.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 등차 수열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요 식.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요. 이 식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첫 번째 뭐라고? 다음번에 나오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공차만큼 더해주면 나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죠. 인접한 두 개의 숫자를 뺐을 때의 값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요게 요거 두 개가 인접한 거고, 요게 두 개가 나란히 인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니까 얘를 저쪽으로 이항시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A의 M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AN 플러스 A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거를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AN이 있고 A의 M 플러스 1이 있고 A의 M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등차 수열이 나란한 세 개가. 그때 A의 M 플러스 1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숫자를 뜻해요. 요거 두 개는 양 옆에 있는 숫자를 뜻해요. 즉 등차 수열에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란히 있는 세 개의 숫자를 딱 집어서 살펴보면 가운데 숫자가 중요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양옆의 숫자의 평균입니다. 이 뜻이야. 그것도 무슨 평균? 산술 평균입니다. 두 개 더한 거.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하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12가 있대요. 근데 이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가운데 숫자를 맞춰라 이거야. 물론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얘랑 여기랑 공차가 두 개가 빠지니까 12에서 2를 빼면 공차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공차는 5예요. 5니까 여기다 5를 더해준 7이라는 숫자가 가운데 끼어 있는 숫자일 거예요. 라고 맞춰도 되지만 더 쉬운 건 뭐야? 얘가 가운데 끼어 있는 애니까 얘랑 얘랑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14지? 그 14를 나누기 2하면 7이죠. 그래서 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거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숫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의 특징이에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등차 중항. 매우 중요해요.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얘가 나중에 누구랑 엮이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데랑 엮여요.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말이 된다고. 말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로그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 = 1, y = 2, y = 3 이렇게 만난다. 그때 여기 만나는 이 x 값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x좌표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1, 2, 3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얘가 로그 a의 x일 때 이 a 값 밑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때 써먹는 게 가운데 숫자는 양옆의 숫자의 평균입니다. 이딴 거 써먹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들었어요? 등차 수열은 엄청 중요한 파트라고. 지금 당장 그 위력을 모르겠지만 내 말 알아들었어? 등차 수열 나중에 모두 나오겠어요? 등비 중앙도 나오겠죠? 등비 수열에서 그 두 개는 진짜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 그걸 문제를 풀면서 할까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래서 이 등차 중앙 이해됐지? 그러면 자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하나 지우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것도 끼워 넣어봅시다. 2번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이랬어요. 오케이? 처음으로 이런 등차 수열이 있는데 최초로 음수가 되는 항의 값을 찾아라. 몇 번째 숫자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이거는 규칙성을 파악하라는 거죠. 즉 일반항 구하라는 뜻이야. AN. 자, AN은 -3n 플러스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88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얼마예요? 9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 중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애를 찾아라 이거예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음수가 되는 애. 그럼 넘어가면 따라서 n이라는 놈은 3분의 91 이렇게 되겠죠? 얘는 대략 30.x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n은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따라서 몇 번째 숫자예요? 31번째 숫자가 되죠? n은 31. 즉 최초로 의미되는 숫자는 31번째 숫자. 제 31항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2항과 8항의 절대값을 갖고 서로 부호가 다르다. 서로 부호가 다르다. A2와 A8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르고 그 다음에 and 여섯 번째 숫자가 -4다. 그랬을 때 열 번째 숫자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얘죠.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A2 플러스 A8 하면 얘기하면 0 나와야 되는 거죠. 2항 이해됐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라고. 너 왜 이렇게 오르죠? 너 어저께 뭐 했어? 어?
안 졸리게 계속 ቁ고 돌면서. 자, 이걸 내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첫 번째 숫자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는 거고, 맞습니까? 두 번째 숫자는 건 여덟 번째 숫자는 건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7개 더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값이라는 것은 2a1 더하기 8d가 되고 그 값이 0이죠. 그 뜻이죠. 그런데 a6이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a6이 마이너스. 그 얘기 뜻은 a6이 어디였을까? a1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잖아. 그러면 a1도 구하고 공차 d도 구하고.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d와 같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4d를 대신 넣으면 d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숫자는 16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a는 마이너스 4n은 그 다음 첫 번째 숫자 16이다. 여기다 1을 넣었는데 16이 나와야 돼. 플러스 얼마? 20. 여기까지 됐지?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 일반항에서 열 번째 숫자를 봐라. A10. 이건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다. 내 말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일단 3번. 지금 전부 다가 등차 수열 정의만 갖고 푸는 거예요. 등차 중앙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만 갖고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3번도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2와 35라는 숫자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었대요. x1, x2, 점점점, x10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얘가 등차가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가운데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10개를 집어넣었어요. 이때 이 수열에 공차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조금 생각해볼까?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실제로 첫째 항이야. 얘가 사실상 첫째 항이고요.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숫자가 있고 거기서 10개를 더 지나왔어요. 그럼 11개가 온 거지. 얘는 그럼 실제로는 12번째 숫자에 해당하는 거지. 아, 네네네. 네네. 야, 오랜만에 수학 머리를 쓰려니까 막 머리가 이거 뭐지? 뻑뻑해? 네, 지금 머리 연기나는 것 같아요. 와우. 야, 그럼 A12에서 A1을 빼면 공차 몇 개 남아? 11개 남죠. 근데 실제로 이거 얼마예요? 35. 얘는 2. 33이잖아요. 공차 D는 얼마입니까? 3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차 D는 3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이 사람 여섯 번째 숫자를 구하래. 여섯 번째 숫자 x1, x2 얘네들은 사실상 얘가 두 번째 숫자고 얘가 세 번째 숫자잖아.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숫자? 일곱 번째 숫자가 되겠지. x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치? 그럼 a7은 a는 그러면 a는 공차가 이거니까 3n 하고서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첫째 항 2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됐죠? 거기서 실제로 A7이 X6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지. 여기다 7 집어넣으면 3, 7에 21 얼마? 20. 이해됐을까요? 하나만 더 하고 4번까지만 하고 너희들 너무 조금 풀면
힘들더라도 4번까지 가봅시다. 자, 4번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0이고 그 다음에 곱이 48이 따로 있어요. 자, 이건 표현 많이 나와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A다, B다, 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A, B, C 문자가 3개씩이나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요령인데 이렇게 표현하기를 연습하려고 만든 문제예요. 등차수 이런 세 숫자면 기왕이면 A, B, C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지 않을까? A-D, A 플러스 D. 여기서 D를 더하면 얘로 나오고 여기서 다시 D를 더하면 이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이게 좋은 점은 뭐예요? 미지수가 줄어들어요. A하고 D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지수를 찾아내는데 좋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숫자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 외우라는 뜻이에요. A-2D, A-D,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5개짜리는. 가운데를 A로 놓고 나머지는 하나씩 줄여나가고 하나씩 늘려나가는 식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4개짜리는 좀 골치 아파. 4개짜리는 가운데 있는 숫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그래야 간격이 일정해지니까. 그럼 실제 공차가 뭐로 표현되는 거야? ED로 표현되는 거죠. ED. 이거 간격이 2개씩이니까. 실제 공차는 이 경우 ED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야 ED 더해야 이거, ED 더해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 스킬은 외워두고 써먹으라 이 뜻이에요. 스킬이죠 일종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스킬을 써먹는 방법이 4번이에요. 이 세 수의 합이 12고 곱이 48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수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D가 나타나니까 3A만 나올 텐데 그게 12니까 A가 얼마? 4야. 곱은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합쳐져. 그래서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되는데 그게 48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A가 4니까 여기가 4예요. 그럼 약분하면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D 제곱이고 그게 12예요. 따라서 D의 제곱은 4죠. A4, D의 제곱이 4. 이 상태에서 뭐를 구하라? 이들 세 숫자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럼 경우의 수에 따라서 D가 2일 때가 있고 D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곱이 4니까 이 경우라면 A가 4니까 여기에 4가 있고요. 공차 여기 이만큼 뺀 거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6이 될 거예요. 맞죠? 세 숫자가.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라면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여기가 6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어찌됐든 그 숫자 세 개는 2와 4와 6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로 가든 이 순서로 가든. 내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이퀄 0에서
세 실근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어요.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세 실근인데 걔네들이 하필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각 계산한 게 기억하시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은 실제로는 A-D A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고 근각 계산한 게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이게 6이에요. 다시 외우세요. 까먹은 사람은. 이거 얼마야? 3A가 6이니까 따라서 A는 2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 마이너스 4하고 연관된 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예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곱한 거. 눈 뜨라. 그러면 얘랑 곱한 거 뭐죠? A에 A-D 더하기 얘랑 곱한 거 A에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이렇게 되겠죠? A 제곱이니까 3A 제곱 맞습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AD 플러스 AD니까 날라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D 제곱 맞습니까? 그놈이 근각 계수형에 따라서 A가 2니까 집어넣으면 4, 3, 12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이 A분의 C 마이너스 4예요. A분의 C 따라서 D 제곱이 16입니다. 따라서 D는 4이거나 마이너스 4이거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K가 들어간 그런 근각 계수관계는 뭐냐?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예요. 이렇게 다 곱한 거죠. 그러면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되는 거고 A가 얼마죠? 2니까 2 곱하기 4 마이너스 D 제곱 16 얘가 얼마다? K다. 근각 계수관계.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K는 마이너스 24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기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봐야 되는데 자 보기 내가 아까 2번 풀었고 3번 풀었죠? 나머지 보기 4번, 5번, 6번도 푸셔야 되고요. 4, 5, 6. 그 다음에 확인 유제 초록색 있죠? 592, 595, 598 이렇게 풀어보세요.